보건복지위원회 김하숙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김기덕 부회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보건복지원의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화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302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2차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님 답변서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고유 권한 중에 시정 질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시정 질문의 주요 기능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론화 기능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통합의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주요 발생 원인 중에 하나는 각 부서 간에 원활하지 못한 업무 협력과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활한 시정을 위해서 시정 질문에서 나온 사항은 저희들이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의 기능입니다. 지적을 하기 위한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꼭 서울시가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제안하는 기능입니다. 셋째, 개선의 기능입니다. 시정 질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지평부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확인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지하철 역사 및 지하보도 내 유효공간 활용 방안입니다. 움직이는 시립미술관, 즉 저예산입니다. 본 의원이 발달장애인 사생대회와 우리 보육원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면서 예술 감각이 뛰어나고 작품성이 뛰어난 소질과 재능이 있는 꿈나무들이 많다고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그와 더불어 가능성 있는 청년 또는 신진 작가들이 다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작품, 수상, 출품,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살펴보면 무리한 예산 투입보다는 비어있는 공간이 계약될 때까지만이라도 일부 몇 군데라도 기회의 공간으로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 비어있는 공간도 활용하고 작품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나면은 지하철을 이용해서 찾아오는 발길도 이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한 훌륭한 작가도 탄생할 수 있고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의원님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투입되겠죠. 예산 문제도 있지만 이게 여백의 미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공간이 비었다고 해서 다 채워놓는 게 시민들에게 다 활용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언제 경험을 했느냐 하면 10년 전에 처음에 서울 시내 전체 지하철역에 시가 내걸릴 때 시가 흐르는 서울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하철 공간에 그 스크린 도어나 또 벽면에 시를 많이 내건 적이 있습니다. 그게 참 시민들께서 좋아하시고 반응이 좋았는데요. 또 어떤 시민분들은 너무 많다. 지적도 있겠죠. 비어 있는 게 좀 필요한 공간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거거든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그런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어느 위치에 이 비어 있는 공간에 어떤 예술 작품을 넣는 것이 가장 시민들께 호응을 받을 수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본의원이 현장 방문이 없을 때는 주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합니다. 지하철 2호선 내부에 보면 경로석과 임산부석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다른 화면은 다 광고판이 있는데 특히 이제 노인석하고 임산부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에 현재 65세 이상 158만 어르신들이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치매 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총 예산은 24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2010년 직현 이래 검진 인원은 57만 명이고 미검진 인원이 100만 명입니다. 3분의 2가 미검진이죠. 물론 자치구 간의 편차도 큽니다. 본의원이 늘 말하죠. 치료보다 예방이 낫다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유료 광고가 유치될 때까지라도 홍보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예. 임산, 출산, 육아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요청이 있어서 본 의원이 2021년도 상반기 서울시 맞춤형 복지상황지도에도 제작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출산이 화두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유료 광고가 유치될 때까지만이라도 임산부와 관련된 정보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네. 생각하고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지금부터는 서울시 행정에 드러나는 구조적인 결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면에 드러나는 센터나 기구들이 주요 임무 및 기능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꾸 쪼개고 세분화한다고 해서 투자 대비 성과가 잘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수많은 센터와 재단들이 기본 임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옥상옥입니다. 기본 임무를 망각하고 자기들만의 관리와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시장님.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복잡다기하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 체계가 마련이 되다 보니까 통일적이지 않고 그리고 입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비롯해서 행정 체계를 좀 시스템화하는 일목요연하게 접근해서 쓰실 수 있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정리하는 작업을 지금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그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나뉘어 있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조차도 헷갈려서 어디로 접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한번 바로잡겠습니다. 이거 통폐합하셔가지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만의 그냥 기득권 유지예요. 끝없는 센터와 끝없는 재단, 끝없는 쉼터. 이거 시민들이 헷갈려서 그냥 이용 못합니다. 의원님 지금 가지고 계시는 문제 인식을 저도 똑같이 가지고 있고요. 네. 복지 시스템이 많을수록 좋다는 어떤 잘못된 신화 때문에 복지 시스템을 복지 공무원들조차도 스스로도 다 알아서 챙기지 못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복잡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업무에 근무하는 그 종사자 공무원들이 그냥 나태해요. 예. 나태하다니까요. 제가 수없이 현장 방문을 해보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실장님. 시장님, 자꾸 실장님이라고 그러네. 죄송합니다. 나태하다기보다도 일이라는 게 그동안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잘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실무자들이 너무 자주 인사이동,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업무 파악이 안 됩니다, 시장님. 제가 지금 복지위원회 3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원에 저보다도 더 파악이 안 되고 현장을 안 가요. 책상에 앉아서 하니까 일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저런 복지 서비스들도 그렇지만 네. 취약계층들,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각종 복지 혜택도 저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알고 다 인지를 못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본인이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험하는 게 안심소득 실험입니다. 그게 안심소득 실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거하고 대입시키면 안 되죠, 시장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떤 혜택을 받을 거냐가 중요한데 그 혜택들이 여러 가지로 수십 개로 나눠져 있는 걸 그걸 그런 식으로 몰고 가시면 시장님 곤란합니다. 뭐 아마 마땅치 않은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 문제보다도 더욱 본질적인 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복지 혜택을 하나로 나누어서 합쳐서 복잡하지 않게 그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드림으로써 하나하나 신청해서 받는 것보다 실장님 좋은 방향으로 통폐합을 하십시오. 좋은 방향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요. 정말 곤란합니다, 시장님. 나중에 한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또 제기할 겁니다. 나중에 한번 예.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다 예. 연결이 돼 있는 문제. 예. 다음. 보시는 화면은 서울시 일자리 포털 홈페이지입니다. 일자리 뉴스를 보시면 2020년에 단 한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단 한 건. 이전 화면에 있는 저 많은 일자리 관련 센터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서울 일자리 포털을 보면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계속 그냥 센터 만들고 재단 만들고 이거 끝없이 예산이 투입됩니다, 시장님. 동의합니다. 네, 다음. 서울시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통폐합은 없고 전부 내 탓만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한번 기구나 센터가 설립되고 난 후에 운영이나 실적이 저조해서 이미 모든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도 민간의 경우라면 아마 진작에 통폐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조직들이 계속 요구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고 담당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탁월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의원님, 저는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의 역할이 CEO 역할도 있지만 COD 역할도 반드시 있다고 하는데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방금 전에 예를 드신 이 일자리 포털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방문자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19 상황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일 평균 지금 한 10,000명 정도가 접속을 해서 정보를 구인 구직 정보를 받아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취업 박람회나 이런 포럼 등 일자리 행사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일자리 게시판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구인 구직 박람회나 지역 일자리 행사 등 대면 행사가 중단이 돼서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다시 활성화되면서 일자리 포털이 방문자 수도 늘어나고 제 기능을 회복할 겁니다. 시장님 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정말 이거 깊게 파고 들어가시면요. 제가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의원 임기 말년이잖아요. 제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 더 해가지고 정말 보건복지위 위원장을 해서 제가 복지분야를 확실하게 제가 바로잡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지십시오. 관심 예. 가지시고 정말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실제 현장에 가서 보십시오. 보시면요. 이걸 지원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서울시가 왜 존재합니까? 그런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장님이 존재하시고 시의원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본 임무를 망각하면 안 돼요, 시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영국 프리미엄 리그가 있습니다. 20개 일부 리그 팀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난 후에 하위 상계 팀은 2부 리그로 내려가고 2부 리그 상위 3팀이 또다시 1부 리그로 올라오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40년 가까이 정상을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양궁은 어떻습니까? 철저한 준비와 계급장애 필요 없는 공정한 국가대표 선발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공정하게 열어있지만 철저한 결과 관리 시스템도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가 양궁을 40년 내내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시장님. 그에 반해서 우리 서울시 사회복지 현장은 현실이 어떻습니까? 납득할 수 없는 그리고 자료도 남아있지 않는 센터 설치라는 사례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예, 말씀의 취지를 잘 새겨 듣겠습니다. 역시 어떤 부문이든지 경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본인을 갈고 닦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원리를 도입을 해서 지금 지나치게 복잡하게 사방에 흩어져 있는 복지 시스템을 지나치게 복잡하고 지나치게 무책임합니다. 지나치게. 예.
지나치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대충 파악하셨죠, 이제? 예. 다음. 자꾸 행정의 엇박자를 지적해서 죄송한데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서울시 맞춤형 복지상황지도 상반기 편에 따르면 2월 28일 기준 노숙인 인구수는 거리 노숙인, 시설 노숙인, 쪽방 주민을 포함해서 총 6,769명입니다. 관련 종사자는 1,448명입니다. 담당 부서인 서울시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의 올해 예산은 1,930억 원입니다. 참고로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강원도 인구는 41,145명이며 예산은 3,819원입니다. 서울시 자활지원과 관련 대상자 수는 1만여 명으로 태백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나 예산 투입은 2분의 1 수준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탈쪽방, 탈노숙 방향으로 가는 예산보다는 그냥 소외된 계층이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하니까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막 쏟아부어주는 예산과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탈노숙, 탈쪽방 등의 자활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병원의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립병원에 근무하는 인력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 출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립병원에 가서 의료 장비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해도 서울시 예산과에서는 시급하지 않다고 하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직접 병원에 가서 현장을 한번 보신다면 그런 식의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화 의료 장비에 선투자가 이루어지면 손실 보전금도 줄일 수 있고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구조인데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무조건 삭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현재 10월 31일 서울시 금고 평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평잔액, 서울시. 예, 기억하지 못합니다. 모르세요? 4조 5,954억 원입니다. 4조 5,954억 원. 마이너스는 아니죠? 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광화문 공사 같은 데 1,000억씩 투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서울시립병원 노후된 장비,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된 장비에 투자해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졌다면 정말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제가 한 몇 군데 가봤는데요. 보통 10년에서 16년까지 된 의료 장비가 있어요. 판독이 안 됩니다. 판독이 안 돼. 제가 어느 특정 병원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시장님 한번 현장에 가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제가 만약에 제 아들이 의사라면 저는 그런 데 근무 안 시킵니다. 장비가 10년 이상 돼가 이게 판독이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습니까? 시장님 그 병원에 가시겠습니까? 다음. 첫 번째 사진은 동주민센터의 민원인 대기 좌석입니다. 제가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자꾸 안 봐야 될 걸 봐서 공무원들이 괴로울지 모르지만 이거 참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이때까지 방치했느냐? 의원님, 예산이 없습니다. 이거 어제 하나 교체하는데 예산은 얼마 들겠습니까? 두 번째 사진은 시립금천구 여자청소년 센터 사진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서울의료원 내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지난번에 본 의원이 야간 현장 방문을 갔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산책로 사진입니다. 연간 500 내지 600만 명이 이용하는 곳인데요. 올해는 90만 명이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진은 제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는 사진인데 여기서 제가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는 좋은 좀 감동을 받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날 같이 안내해 주신 분이 노조 위원장님과 시설팀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아주 이게 협조가 잘 되더라고요. 잘 되면서 이런 데도 있구나. 나는 다 못하는 줄 알았는데 또 잘하는 곳도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일본에 어두울 때 가서 8시, 9시 그 사이 1시간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해요. 다 잘하고 있는데 극소수, 소위 말하는 일부 몰지각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50플러스 재단 대표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대표로 심하신 지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는데 가족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저도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급 간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감사에 출두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구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들하고도 연락이 안 되고 우리 보건복지원에 와서도 사전에 상의도 없이 행정감사를 기피했습니다. 저는 제가 공직자 출신으로서 뭐 어떤 개인을 폄하하기보다는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솔선수범이에요, 시장님. 그래서 계속 그 밑에 부본부장을 4번씩 출두를 시키면서도 연락을 안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를 무시하는 겁니까? 시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행정감사를 무시하는 겁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실종신고 내려고 그랬어요. 실종신고. 그러니까 의원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고 네, 답변 좀 받기로는 해주세요. 그 남편이 아마 그 간인지 하여튼 장기 이식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데 여러 가지 그 혈액형 검사를 해보니까 본인이 직접 이식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답니다. 그 가족들 중에. 그래서 네, 그것까지는 보고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동시에 입원을 하느라고 아마 급하게 그 수술 일자에 맞춰서 입원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수차례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그 바깥분 진단서도 제출을 했고 사정도 소명을 했는데 아마 뭔가 오해가 있으신지 채용 오해가 있는 게 과정에서 아니라 그 서류가 전달이 안 됐습니다. 저희 의원회에. 전달이 안 됐어요, 시장님. 뭐 제출을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제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채용 과정에서 네. 그 요건을 갖추어야 될 무슨 뭐 직장의 근무 기간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좀 정확하게 소명해 주길 바라서 그 소명 자료를 빨리 제출하라 그런 게 아마 하필이면 그 주말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명 자료가 굉장히 미흡하게 제출됐습니다. 소명 자료가. 네, 그래서 주말을 서류가 완벽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주말이 지나고 이번 주 초에 제출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뭐가 사실관계가 다른지는 제가 이번 한번 주 초에 제출이 안 됐고요. 예, 저희 보건복지원에 와서 한 번도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급박하게 입원을 한 모양입니다. 그거는 변명이죠. 그러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제가 그 어떤 개인을 폄훼하진 않지만 그렇게 사정이 복잡하고 체력이 안 따라주면은 대표 못합니다. 체력은 국력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본인 체력이 문제가 아니라 예. 그 간 이식 그리고 남편이 그래도 그건 가정사잖아요. 가정사는 뭐 가정이 더 중요하면 가정으로 돌아가셔야죠. 굳이 뭐 대표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분 아니면 대표 못합니까? 시장님께서 직접 임명하셨잖아요. 그럼 그쪽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글쎄 그러면 어떻게 취임 초에 가정에 그렇게 오한이 생겨서 그것도 아마 굉장히 급박하게 수술 일자가 잡힌 모양입니다.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휴가를 7일 쓰고 7일 쓰고 15일 계속 휴가를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정말 70년 공직자 생활하면서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경위를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요 대표로서의 자격도 없고 지도자로서의 덕목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장님. 뭐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글쎄 그 뭐 상황이 어느 정도 다급한 상황이었는지는 추후에 다 입증이 되겠죠. 그러면 그 대표자가 한 달씩 그다음에 보름씩 비어 있으면 그 직원들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직원들이 벌써 한 달이 대표자 됐네요. 한 명 잘못 만나가 직원들이 고달픈 거예요. 끝없이 행정감사장이 3번, 4번씩 불려 나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시장님?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 아닌가요? 네, 그렇죠. 뭐한 달씩 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니 대표가 취임한 지가 한 달 됐다고요, 한 달. 네. 그런데 그동안 이런 사연이 있었다는 걸 시장님은 아시잖아요. 왜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세요? 하여튼 아니 잘 모르고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신에 문제가 있다면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 거기에 보시고 응분의 조치를 그분 취하도록 외에 하겠습니다. 재단 이사 대표할 사람이 없는지를 모르겠는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또 저거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조직이라는 것이 대표가 잘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군대 말하면 지휘관이고 밖에서는 지도자고 사장이고 회장이고 대표 이사인데 대표 이사가 계속 자리 비우는데 그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표가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적당히 하자, 놀자. 뭐 봉급은 나오는 거고 시간은 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안은 그 정도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파악해 그 보겠습니다. 시장님 생각이시고요. 저희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빠른 시간에 파악하셔가지고 무슨 조치를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공무원들의 자세에 따라서 서울시 행정은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금년 마지막 시정 질문을 하면서 정말 가슴 답답한 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밖에 못하냐. 1,0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가 16,000명의 공무원들이 굳이 이런 자세로밖에 근무 못하느냐. 저는 그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 김하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